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민족의 소녀 대전국립현충원입니다. 연간 방문객 250년 추모는 지난해 11월 13일 준공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열린 현충원을 표방하며 오늘도 변화를 이끌고 있는 권율정 대전국립현충원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레TV 아나운서 이유경입니다. 자, 우리 권율정 원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매스컴에서 주로 이제 원장님을 많이 뵀었거든요. 오늘 처음 뵀는데 참 바쁘시죠, 요즘에? 아, 예, 예. 예. 뭐, 우리 현충원을 이렇게 100만 평, 또 3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 최고의 호흡공원을 갖다 더욱더 참 역동적이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립현충원 하면 다 알거든요. 이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모신 곳 이렇게 보통을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국립대전 현충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현충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하고 이곳인데 그 두 곳을 좀 잠시 좀 먼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보다 역사는 24일이 빠릅니다. 그곳은 1955년 7월 15일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는 79년도 8월 29일이고 그곳에는 안장된 기수가 약 54,400기가 됩니다. 네.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재 오늘까지 약 75,800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충원은 공통적인 요소는 뭐 서울이든 대전이든 지난 세기 엄밀하고 하면 지지난 세기입니다. 19세기 말 1895년 그 당시에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월 8일입니다. 네. 음력으로는 10월 8일이고 음력으로는 8월 20일입니다. 이때서부터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그 제국주의의 한거에서 그러면서 1905년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국권이 사실은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 바로 나라는 기울게 되고 이럴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분들 안장된 숫자가 약 3,270여 명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엔 또 민족사의 가장 최대 위기를 할 수 있는 6.25전쟁 네. 그 숫자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리 현충탑 바로 현충원하고 현충탑은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의 센터에 있습니다. 그 현충탑에 약 41,100여 분의 100여 분을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분들 전부 시신도 못 찾은 분들, 6.25 전쟁 가운데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월남전에 파병이 되신 분들이 뭐 숫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964년 7월 18일부터 네. 약 8년 8개월 5일, 1973년 공식적으로 3월 23일까지입니다. 월남전이 패망한 건 75년 4월 30일이지만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서 좀 일찍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파병된 숫자가 약 31만 2,853명인데 여기에 지금 서울현충원과 이곳에 또 많은 또 이 천물, 천상, 또 무공 세우신 그런 국가영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평시에는 천암용산들, 또 연평도포역전, 또 2002년도의 연평해전의 용사님들. 이제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 경찰관 이렇게 사회 질서 치안 유지를 하시던 분들, 경찰관들이 약 한 4,700여 명, 또 이 화재 진화같이 국민의 생명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소방관님들, 또 독도용수기대, 또 이 의사상자, 그 외에도 국가사회공헌자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국가 원수 가운데는 최규하 대통령도 한 번 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간 평균 25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해요. 예. 국립대전현충원이 지난해 본 그 둘레길 8.2km를 완성했다고 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8.2km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온 둘레길 이렇게 해서 7단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을 작년 11월 13일에 우리 국립대전현충원 준공 30주년과 기념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최종 완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온 둘레길의 여러 의미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맨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 9월 21일 당시에 원장님께서 이동원 원장님께서 네. 그때 보온 산책로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km 만들어 놓고 거의 이렇게 이제 초반 입구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2009년도 12월 16일에 2단계, 또 네. 2010년도 11월 6일에 3단계, 그 위에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를 사실 작년도 이렇게 하면서 네. 그것을 완결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철도 1호선만 있으면 이용객이 적잖아요. 네. 근데 2호선, 3호선 이렇게 환승객이 하면서 네. 기하급수로 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보온 둘레길도 이 초입부분만 있었던 걸 이렇게 완전히 서클 형태로 순환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온 둘레길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의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서 일이 책정을 해서 뭐 몇천만 원, 뭐 억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저희의 그 일상 경상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온 둘레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또 학생들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찾아오는 가운데 이 둘러보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보온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네. 또 감사하는 마음 네. 이런 걸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립대전충은 지금 안장된 기수 또 유폐로 모셔 있는 분들 11만 7천여위가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현란한 말이 아닙니다. 실천과 행동, 특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이 한다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에 다만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온 둘레길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작년 11월 13일에 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은 그 7단계를 좀 자연미를 풍긴다는 측면에서 무지개 색깔. 네. 그래서 빨간길, 주황길, 노란길, 네. 그다음에 초록길, 파란길, 쪽빛길, 보랏길 이렇게 만들어서 더욱더 이 산책을, 이 보온 둘레길을 거니시는 분들에게 네. 자연미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연과의 조화까지도 생각하시고 또 적절한 예로서 지하철 1호선만 있던 것이 이제 8호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느낌까지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오면 바로 보온 둘레길 8.2km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산책하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KT 올레TV 대전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은 국립대전현충원의 권율정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그 고모부님이 옷에 계시고요. 예. 또 저희 그 둘째 처남도 이게 연관장로로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분들은 현충원 오기가 쉽지만 전혀 이게 또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외국에 실제로 가보면 이 현충원이나 이런 게 거의 이제 공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와보면 너무나 좋은 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국립대전현충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꼭 금년도가 10년 이제 한 달 되었습니다. 네. 2006년 1월 30일자로 그 주관 부처가 국방부에서 우리 국가보훈처로 넘어왔습니다. 네. 예, 국방부에서 할 때만 해도 이 경비를 갖다 입구에 헌병이랄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대전 시민들 가운데는 가끔 현충원을 가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은 모토가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입니다. 어제 이제 누가 오셔도 국민 누구든지 네. 뭐 여기를 항시 찾아도 언제 저희로서는 대환영입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이 묘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둡고 좀 근엄하고 무거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경관성만 유지가 된다면은 이분들의 정신을 살려서
더욱더 우리가 뭔가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꼭 유족분들 또는 그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분뿐이 아니고 네. 전혀 여기에 안장되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국민 누구든지 이 오시는 가운데서 이보다 더 좋은 호흡원이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아이들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 원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걔네들 그 아이들이 노란 옷을 입고 또 그 유치원 차량 같은 경우는 노란 차들이 이렇게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저는 안장식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거기에 애기들이 가끔 울고 또 장난치고 떠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안장식이라는 것은 우리 국립대전촌의 가장 핵심 브랜드인데 제가 항상 묵념 이전에 바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애기들 소리, 아기들 소리 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가장 대한민국의 자랑이 우리 국립대제한촌이다. 그러므로 해서 네. 과학 연구단지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차 한잔 하시죠. 네. 차 한잔 하시죠. 차 한잔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이 국립대전역쪽이 참 편안하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찾으실 것 같고요. 또 이곳에 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또 그것이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서해 3월 넷째 주, 예, 서해 수호일날. 네, 그러니까 3월 넷째 주 매주 금요일 날을 올해 같은 경우 3월 25일 날이라고 그래요. 서해 수호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립대제한주원에는 바로 서해 수호의 날 그 가운데서 최전방이 NLL입니다. 말 그대로 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이요. 이 육상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소위 MDL이라고 합니다. 즉 Military Demarcation Line, 즉 북방 군사 분계선이고 여기는 북방 한계선인데 2002년도 6월 29일에 바로 제2연평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영하 소령님을 비롯해서 한상욱 상사님, 또 대전의 여러 조철현 중사님, 또 황도현 서원 중사님, 박동희 병장님이 이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네 곳의 묘지가 산재되어 있던 걸 갖다 작년 9월 21일에 한 곳으로 합동묘역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안함 묘역 같은 경우는 천안함 46 용사님들이 언제 전사를 했냐면 바로 이제 거의 6년 가까이가 됩니다. 2010년 3월 26일. 그분들이 이곳 우리 국립대전촌에 4월 29일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멋지게 이렇게 묘역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1월 23일에 영평독보전에 그 서정화사님하고 문광일병님이 이 묘소 310판이라고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우리 참배들할지 그런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평 해전 묘역 조성하면서 거의 동시에 그로부터 한 2개월 후인 작년 11월 16일에 또 별도의 묘역을 조성을 해서 이곳에는 한주호 주민님까지 포함을 해서 55명의 용사님들이 모셔야 하는 그 영령들이 모셔야 하는 참 호흡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평시의 전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5주기까지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보전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LL 말 그대로 최전방에서 전사하신 분들을 이제 합동으로 같이 이렇게 특별히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천안함이 천안함 46 용사님들이 전사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 2010년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이제 네 번째 금요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우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추모식과 더불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 3월 넷째 주 금요일 매년 이렇게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을 해서 특별히 대전 국립현충원이 이렇게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우리 현충원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직원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열정적으로 말씀도 잘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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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특별히 이제 기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국립대전원의 핵심 기능은 바로 안장과 참배입니다. 네. 저는 이 현충원에 구매하면서 제일 우리 고유의 핵심 브랜드가 바로 매일 열리는 합동 안장식입니다. 네. 거기에는 지금 하루에 평균 11분의 유공자님들이 보통 들어오십니다. 1년에 약 한 4,000기 정도가 이곳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14시, 오후 2시에 합동 안장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동 안장식에 말 그대로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하고 네. 공휴일까지 포함을 해서 이 안장식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석할 때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국가에서 말 그대로 그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 헌신했던 정신을 참 안장되기 직전에 최후로 드리는 최상의 예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 따라서는 그게 의례적인 행사,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제가 원장 직무의 50% 이상이 합동 안장식 주관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참배입니다. 우리 국립대전중앙 바로 43m 높이고 폭이 110m 정도 되는 우리 현충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례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표하는 것. 그것은 의례적으로 예를 들어 이 정초에 또 6월 호국본의 날 이럴 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래서 저는 많은 민간 기업이랄지 또 사회단체, 학생들이랄지 이런 데 참여를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고 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가면서 선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 바로 대전 국립현충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자라는 이 유아부터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현충원 이렇게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시민들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현충원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대전 광역 시민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립대전중앙이 지향하는 말 그대로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는 3대 원칙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이곳에서 안장되시고 또 위패로 모셔야 하는 이 영령들 보여주시게 바로 실천과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고 그래서 실천과 행동. 또 세 번째는 역사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 최고의 호국공인 만큼 저희들이 참 예산 한 푼도 아껴가면서 네. 이곳을 최고의 호국공으로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또 지적을 해줄 받을서 할 때 우리 국립대전중앙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국공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움은 내 가슴에 부딪히어 지울 수 없는 혈흔으로 맺히고 너는 시들지 않는 눈꽃 새파란 강의 깊이에서 그리움을 길어 올린다.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셨던 그 영령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전국립현충원 권율정 원장님을 만나면서 나라 사랑이 더욱 한 번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